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8일, 2월의 끝자락, 마지막 날입니다. 일부에서 어떤 정시 이런 것도 조금 설명을 드렸고, 2부는, 어떤 질문하신 내용을 이래 좀 공부를 할 건데요. 항상 그래요. 어떤 질문,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주식을 좀 남들보다 오래 했다 뿐이지, 그죠? 그냥 개인 투자가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이 다 맞을 수도 없어요. 그지? 절반은 틀린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릴 때는, 그죠? 무조건 맹신하고, 그래서는, 그죠? 위험한 거죠.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답변이라고 드린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공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의 과정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죠? 주식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정보라는 것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밴드 같은 것도 이 밴드 여러 밴드에 막 가입을 해요. 이해를 해요. 그리고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죠? 때로는 막 헷갈려요. 이 종목을 이 방장이 말했는지 이 방장이 추천했는지 누가 추천했는지 그 메모를 안 해두면 그것도 헷갈려.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요? 하고 질문을 하는데 저도 어쩔 때는 좀 약간 난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얼마에 샀는지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뭐지 또 이거 다른 방장이 추천했나? 또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가면 웃고 말고 저는 이 종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 추천해 주신 분이 더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또 이 종목은 제가 모르는 어떤 내용을 그분이 알고 추천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대답도 해요.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래 질문하실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또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다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또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이제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주식의 경험치라는 것은 과거일 뿐이에요. 항상 변하는 거죠. 근데 이 정보만큼 뭔가가 스펙타클하게 확 너무 빨리 변하는 것도 드물어요. 근데 지금은 상법 개정 1차, 2차, 3차까지 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 3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부실주들, 동전주들 이런 거 막 퇴출한다 했죠. 그런데요, 우리가 막연히 그냥 1,000원 알로면 다 부실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 아래는 동전주는 맞죠. 그죠? 지폐가 아니고 동전이니까 동전주는 맞지만 그러면 1,000원 이상은 다 안전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은 뭐죠? 액면가라는 거죠. 액면가. 그래서 기준은 그 액면가 이하예요. 액면가가 5,000원이야. 한 주당 액면가가 5,000원이면, 그죠? 그 기준은 액면은 5,000원이 되는 거예요. 액면이 500원이면 그 기준은 500원이 되는 거고, 100원이면 100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액면가라는 기준을 계산을 안 하면 병합해버리면 되죠. 주식 병합. 액면 병합. 액면 분할이 아니고 액면 병합. 한 주당 액면가가 100원인데 내 주식이 동전주가 됐어. 그러니까 퇴출 위험이 있어.
그럼 어쩌죠? 100원을 1000원으로 만들어버려. 10배가 되죠. 이 주식이 지금 한 주당 700원이야. 700원인데 액면 병합을 해버리면, 액면 100원짜리를 1000원을 만들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곱하기 10이 되는 거야. 그럼 700원짜리가 7000원 되는 거죠. 7000원 되면 어떡해요? 동전주 아니죠. 그럼 나는 대출 안 된다. 그러면 전부 다 액면 병합 다 해버리지.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무조건 동전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액면가가 얼마인지 그 액면가를 보고 가격을 환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00원 이상은 무조건 안전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액면가가 5000원인데 지금 2000원에 거래되고 있어. 그건 액면가 이하예요. 그건 부실주예요. 그런 종목 어디에 걸려요?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과거에 괜찮은 주식이었다. 과거에 방장이 사라고도 했었다. 그래서 지금도 산다. 그런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끝없이 제도가 바뀌면 그 제도에 부합하는 종목을 사야지. 그죠? 바뀌면 안 돼요. 앞전에 정치편 이야기했죠. 이 정부, 이 정치권에서는 얘가 좋은 애야. 근데 정권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얘는 문제가 있는 애요. 나쁜 애요. 누구누구 테마, 누구누구 테마 하듯이. 한때 누구누구 테마로 거론된 종목이 지금은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항상 그런 거예요. 세상이 바뀌면 주식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괜찮았다 해서 똑같은 논리로 접근을 한다? 그때 괜찮다 해서 지금 샀는데 물렸다. 어떻게 해요? 네가 옛날 괜찮다 했잖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사지 마라 그랬어요. 1년 전에 사서 내 재미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켜보니까 1년 전에 10,000원에 사가 20,000원에 팔아먹었는데 지금은 5,000원에 와 있어. 이거 사도 되는 거잖아. 내려면 샀는데 3,000원이 됐다고. 이거 어떡해? 그거 잘못됐죠. 주식은요, 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우량주라고 사도 내일 악재가 뜨면 때로는 손절 쳐야 돼요. 다 정리하고 빠져나가야 돼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거죠. 질문하신 자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그 테마, 그죠? 인공지능 아니면 최근에 잠깐 강풍 불었던 인공태양 이런 것들요. 테마예요, 테마. 테마는 뭐다? 주식시장은 그죠? 현실에 있는 현실을 모태로 하되 한 7, 80% 정도 비슷한 거예요. 나머지 10%, 20%, 30% 허구라 그러죠. 허구, 가상. 앞으로 일어날 만한 그럴싸한 것들을 끌어와서 불을 지피는 거야. 그게 일명 테마라고 하죠. 좋게 얘기하면 테마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예요, 사기. 꼬드기는 거,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죠? 근데 개인들은 이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그걸 착각해요. 테마라고 달라붙었다가 내가 물리면 에이 장투하면 되지 뭐.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테마는 소액으로 해야 돼요. 소액으로. 큰 돈을 넣으면 안 돼요. 소액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작은 돈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테마는 왜? 현실이 아니니까. 가상세계니까. 그럴싸한 것들을 갖다 붙여서 그냥 일종의 그 돈놀이 머니 게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인공태양도 그죠 어떤 그 몇 가지 그 테마로 움직이는 몇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이 실제 그 기술에 참여 프로젝트 참여를 하지만 그걸로 해서 돈 버는 건 1도 없어. 아직까지 현실화 되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50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현실화 되기에는 얼마나 아직도 많은 난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그럴싸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테마라는 거예요. 앞전에 우주항공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주항공이라고 거론되는 거 스페이스 X 상장하는데 지가 왜 따따블 가야 되는데 지가 왜 급등해야 되는데
스페이스 X가 1도 거른 없어. 이 회사는 스페이스 X하고 납품 이력이 있다. 근데 뒤지고 보니까 납품 이력 그 이력이라고 볼 수도 없어. 1,000만 원도 안 돼. 얄궂은 거 그런 거. 너희 사장하고 밥 한번 묻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착각하면 안 돼. 현실이 아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그런 거 데이터 센터 하다 보니까 또 SMR 같은 거, 소형 원전 이런 것도 한때 심심하면 테마로 훅 하죠. 그건 뭐죠? 그것도 결국은 테마예요, 테마. 소형 원자로 이거 못 만들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현실에. 가능성이죠, 가능성.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되지 않느냐. 그 정도 수준이지. 이걸로 소형 원전 SMR 만들어가지고 떼돈 버는 회사, 그런 회사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데 물리니까 소형 원전 SMR 테마인데 이거 그냥 장투해도 안 되냐. 그냥 물린 거예요, 물린 거. 물리고 나면 장투하겠다. 그건 잘못되라는 거죠. 바닥에서 샀는데 돈도 잘 벌어. 계산해보니까 저평가되어 있어. 배당도 줘. 그런 거는 장투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52주 신고가 테마 올라타가지고 급증 하다가 쭉 빠졌는데 이거 나는 물렸어. 근데 이거 장투하겠다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테마도 얘가 테마로 뭔가가 내가 가능성이 보이고 관심이 가는데 차트를 딱 펼쳐봐. 근데 차트가 우상향 해가지고 이만큼 올라 있어. 그런 건 에이구 그냥 내 거 아니구나. 관심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먹겠다고 들어가서 물리면 장투.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된다. 테마는 그냥 테마이다. 현실이 아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종목이 있고 없는 종목이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다 기술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확정, 그런 걸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게 또 하나가 이 MI 큐브 솔루션, MI 큐브 솔루션. 이거는, 그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요. 무상증자라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요. 저의 경험치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그래야 된다. 무조건 그래 간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죠? 저도 추천드리고 떨어진 종목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떨어질 걸 감안해서 분할 매수하라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제가 주식을 사면 물론 고점에 있는 건 사기도 싫어요. 안 사요. 바닥에서 샀다 생각하는데도 그 바닥에서 또 떨어지죠. 그게 주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 항상 1차에 내가 사면 이 주식은 떨어진다 전제를 깔고 머릿속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접근을 해요. 얘는 오늘 내가 사지만 얘는 앞으로 떨어질 거야. 5% 떨어지면 추매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니까 한 방에 몰빵 절대 안 하는 거죠. 풀매수 안 하게 돼요. 무상증자를 일반적으로 하면요. MI 큐브 솔루션. 얘가 앞전에 무상증자 있죠. 근데 무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무증을 딱 발표하게 되면 그 자체가 호재죠. 근데 무증도 10%, 20% 이런 거는 주가가 잠깐 반짝 하다가 그냥 다 빠져버려요. 약발도 없죠. 최소 100% 이상 이런 종목이 무상증자를 했다. 그리고 무증을 한다는 말은 뭐죠? 결국 회사에서도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목적이 됐든 유상증자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든 아니면 전환사채를 전환사채를 등록되니까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하든 뭘 하든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주가 부양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반적인 패턴을 딱 봤을 때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상증자 기준일, 내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난 그 다음은 무상증자 권리락 해가 가격이 쭉 빠지죠. 이때는요, 새로운 신규 주식은 등록이 안 돼 있어. 안 되고 가격만 권리락을 당하다 보니까 매물 공백이나 착시 현상이 벌어져요.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야. 1,000억인 회사인데 무상증자를 100%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기준일이 딱 지나서 얘가 무상증자 권리락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가격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죠. 그러면 이때는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500억 되는 거예요. 500억. 그 나머지 500억은 나중에 기준일이 한참 지나서 그 물량 등록되는 그때 다시 원상복구되죠. 그러면 무상증자 권리락부터 새로운 물량이 등록되는 날까지 이 기간 동안은 뭐다? 매물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1,000억짜리가 500억이 되어버려요. 가볍죠. 그래서 이때는 우상향 막 올라가는 거예요. 상한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MI큐브 솔루션도 무상증자 발표하고 이후에 상한가도 한 방 갔죠. 그리고 이후에 쭉쭉쭉쭉 올라갔죠. 이런 종목은요, 소형주들은 차트 큰 의미가 없어요. 대응 자체가 힘들어요. 왜? 순삭이니까. 수시간에 급등했다, 수시간에 막 급락했다 하는데 추세선, 뭐 지지선, 그거 보고 뭐 어쩌고 대응할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내가 수익거리면 우상향 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 끝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명해요. 저는요, 제가 막 경험해본 최고의 비법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산 투자. 요것만 잘해도 살아남는다 했죠.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끝없이 반복하죠.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매수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살 때는 내가 사면 떨어진다. 그래서 분할 매수 할 거다. 팔 때는, 그죠? 내 주식 산 사람도 부자 되라. 그런 마음으로 그냥 파는 거예요. 꾸역꾸역 파는 거예요.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겠다. 그 욕심 때문에 맨날 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죠? 사람 심리가 어떤지 알아요? 3,000원에서 5,000원 갔어. 5,000원이랑 고점을 봤죠. 그럼 그 5,000원이 지 본전이라고 착각해요. 5,000원에도 안 팔았는데 얘가 떨어져. 4,500원 됐어. 그럼 사람 심리가 어때요? 다시 5,000원 가면 팔아야 되겠다. 그전에는 안 팔아. 끝까지 들고 버틴 거예요. 왜? 5,000원에도 안 팔았는데 4,500원까지 떨어졌어. 다시 5,000원 가면 그때 팔아야지 보고 있어. 더 떨어져. 4,000원 됐어. 4,000원 되면요. 에이, 차라리 4,500원에 팔 걸. 이제는 4,500원 가면 팔게. 그러다가 하다 보면 수익 다 날아가고 마이너스 가 있어. 그래서 손해보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지요. 어떤 종목이든지 저는 그래요. 제 수익권 이상에서 그죠?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항상 말씀드리죠. 뭐 차트고 뭐고 나는 그런 거 볼 줄 몰라요.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찔끔 조금씩 뭐 하루에 2%, 3% 뭐 찔끔 올라가는 것은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게 추세거든요, 추세.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한 2%, 3% 하다가 갑자기 뭐 거래가 뻥 터지면서 이게 막 한 VI 훅 걸리고 하면 무조건 최소한 분할 매도해라. 그거 다 들고 가서 끝까지 먹겠다고 하는 순간 망한다. 최소 분할 매도는 무조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계속 말씀드리죠.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MI큐브 솔루션은 이래 보면요. 충분히 그죠?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어. 무상증자를 발표했어요. 무상증자를 발표하면 이게 100% 이상이면 괜찮아요. 또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뭐다? 주가 부양 의지가 있다. 그럼 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 무상증자 권리락 당한 그때부터 매물 공백 기간 동안은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한 열에 한 9, 뭐 8, 그 정도는 다 급등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때는 계속 지켜보는 게 우상향해.
웬만한 초소형주는 상한가 2방, 3방도 막 나오나요? 이 기간에. 그러면 이럴 때는 미련 없이 분할 매도 하면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다 팔고 앞으로 무상증자 등록될 그 물량으로 내가 어떻게 잘 파느냐, 이게 승부처예요. 대부분요, 무상증자 권리락 되기 전에 파는 게 어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결과로 보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무상증자 물량이 등록되기 전에는 무조건 팔아쳐야지. 통상적으로 우리는 무상증자 물량 등록되기 한 이틀 전, 한 3일 전쯤이 꼭대기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 이거는 공식처럼 외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대부분 이렇게 대응한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것은, 무상증자 물량 등록 전에 최소 이틀 전 아니면 3일 전에 매도를 다 해야 된다. 무상증자 물량 등록되면 당연히 물량이 급증하는데 폭락하죠. 근데 그걸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막 이것도 찔끔 막 사다 보니까 주식수 저도 많이 들고 있고, 뭐 줄 때는 이거를 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때도 있어. 하도 주식수가 많고, 얘가 바로 반응을 안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버리면요, 이걸 내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한 건지, 내 혼자 보초 세운다고 먼저 사가지고 내 혼자 들고 있는 건지 막 헷갈릴 때도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사람들이 막 어떤 종목을 질문을 하면, 이거를 다 팔고 나간 것 같은데, 앞전에 다 팔고 나갔는데 이거 아직도 들고 있나? 막 그런 식으로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이거 사람들이 이 경보를 올려주죠. 이 종목 VI 지금 급등, 이런 식으로 알림을 주면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주식수가 많다는 것은 때로는 착각 이런 걸 일으킬 때도 있어요. 어쨌든 모든 거는 무조건 이렇다, 이거는 아니지만 최소한 무상증자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MIQ보는 그죠? 이미 늦었어. 근데 팔아먹을 기회를 이미 한참 오랫동안 줬는데,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서는 장대 양봉이 이따만한 게 떠 있어. 근데 그때도 안 팔았다는 건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 최소한 분할 매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찔끔찔끔 오르면 그냥 들고 간다. 아니면 이 종목은 내가 너무 잘 알아. CNJ 같은 거, 이거는 모두가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했죠. 너무 잘 알고 있어. 대응 방법을, 가치를. 그러니까 꾸역꾸역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종목이라는 게 있거든. 주전공. 나는 내가 주 종목이 야구야, 나는 축구야 하듯이 주 종목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죠. S&T 홀딩스, 얘는 어떻게 했어요? 답을 다 가르쳐줬죠. 오픈북 시험을 했죠. 근데 오르면 분할매도 하는 걸 했죠. 떨어지면 어느 정도 가격에서는 이거 무조건 사면 먹는다고 과거에 막 설명을 다 했죠. 몇 편에 걸쳐서 끝없이 반복했죠. 왜? 앞으로 주식을 하면서 이 비슷한 거를 수도 없이 경험하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마스터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다, 그죠? 몇 편에 걸쳐서 막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사람 욕심은 그래요. 오르니까 끝없이 오를 것 같죠? 한 주도 안 팔았어. 그죠? 한 주도 안 팔았어. 근데 고점에 내가 안 팔았는데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 이거 무섭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 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7만 원대도 안 팔았는데 6만 3천 원에 팔아야 되나?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전에 있는 영상들 막 찍어둔 거 있죠? 몇 편을 찍었죠? 한 4편, 5번 찍은 것 같아요.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지 그 속에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1번 답 뭐예요? 3번. 2번 답 뭐예요? 4번. 이거 아니라 그랬죠. 그런 식으로 주식하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돈 다 잃게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랬죠. 이해를 해야 된다, 필요하다 싶으니까 똑같은 종목을 막 끝없이 계속 설명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 그런데 그 속에 S&T 홀딩스의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어. 그런데 내가 욕심 때문에 분할 매도 안 하고 끝까지 지고 가다가 시간을 외에서도 확 급등 나고 자사주 소각 때문에도 확 급등 나오고 그때마다 분할 매도 최소한 분할 매도 확 했는데 안 팔았어. 더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는 공포죠. 무섭죠. 계속 빠질 것 같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무슨 일이 그죠 일어나면 그제서야 후회하는 거 그거는요 공부도 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근데 막연히 혼자서 공부를 하려면 공부가 안 돼. 뭘 봐야 될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방향도 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는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한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죠. 그 속에서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법, 알아가야 될 방법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자꾸 이해를 안 하고 쉽게 돈만 버는 거에 익숙해지면요 발전이 없어요. 그거는 투기예요. 투기. 나쁜 거. 어쩌다가 요행스러워 결과만 좋은 거지. 그게 자기 실력이 될 소지는 1도 없어요. 그거는 나쁜 거예요. 항상 이해를 해야 된다 했죠.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질문을 하시라 했잖아요. 이거는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하셔야 이해를 해야 그게 자기 실력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면 계속 이 주식시장에서 100에 99명은 사기꾼이야. 여러분의 돈을 노리고 옆에 접근해서 온갖 사기를 치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이 주식시장이에요. 그 속에서 어느 놈한테 어떻게 당할지도 몰라.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걸 모르고 막 휘둘린다? 이거는 정말 위험해요. 어쨌든 모든 것은요 정답이란 건 없어요. 그죠? 정답은 없고 항상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는 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휴일 중에 그죠? 테란노 폭발음이 들렸다. 그거 또 밴드에도 링크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질문도 제가 지금 이란 사태가 복잡하다. 트럼프가 미국이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고 이거 불안하다. 그래서 이거는 좀 확인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주식을 공격적으로 막 살 필요는 없다. 한 1, 2주 정도는 방어적으로 가야 된다. 이란을 확인해야 된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너그 팬 우리 팬 이런 개념이 있죠. 언론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설정을 해두는 거죠. 싸움 잘하는 놈이 우리 팬, 강한 놈이 우리 팬 이런 개념 이럴 수도 있나? 어쨌든 지금 어때요? 이란은 약간 그죠? 약간 악에 가깝고 그죠? 약간 테러 이런 쪽에 가깝게 표현을 해요. 물론 이란이 그죠? 중동의 어떤 테러 이런 거 관련된 쪽으로 간접적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도 강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란이라는 이 중동의 이 맹주 이 나라와 이스라엘의 분쟁 그 뒤에 미국 이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러면 이 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솔직히 저도 몰라요.
그죠? 저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막연히 미국이 가서 일방적으로 그냥 뚜레를 패서 초토화시킬 그런 대상은 아니다 생각해요. 뭐 베네수엘라 같이 일방적으로 쳐들어가서 그냥 박살내고 게임 끝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일 이란을 건드려서 진짜 전쟁이 이래 되면 이거는 끝없는 넙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전 세계 경제가 막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이란이 그죠. 우리가 막연히 뭐 이란 하니까 뭐 사막지대, 허벌판에 그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사막지대 이런 것만 연상되죠. 근데 실제 이란은 어때요? 많은 지역이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는 쪽도 많아요. 그래서 거대한 뭐 암벽, 돌산 이런 쪽이 많아요. 뭐 탑건이나 이런 영화 보면 한 번씩 그런 비슷한 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군사 시설이나 이런 게 깊은 땅속, 바위 밑에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처럼 이게 막 가서 폭격, 초토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리고 모든 전쟁의 끝은 뭐죠? 지상군 침투죠. 지상군에 진입한다는 것은 완벽한 장악이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또 군인들이 죽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미국도 지금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어.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미군을 침투해서 미군이 막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이거는 선거에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말처럼 쉽게 이란을 폭격할 것이다. 그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이란을 무조건 폭격할 것이다 하면 주식 비중 왕창 줄여야죠. 대혼란으로 갈 것인데. 근데 그게 아닐 거야 하니까 그죠? 좀 지켜보자. 뭐 협박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실제는 알 수 없죠.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실제 공격하고 안 하거나 트럼프 마음이죠.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공격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렇다고 이란이 일방적으로 얻어터질 그런 나라일까? 그거는 아니라 뭐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란과 북한은 또 엄청난 그죠 교류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이란은 또 알게 모르게 그죠 뭐 뭔가 주고받고 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 뭐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보면 이란은 또 어때요? 미사일이 엄청나게 많죠. 이 미사일이 거진 한 달에 한 100기 그 정도를 만든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그죠? 한 달에 100기를 만들면 1년이면 한 1200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이란이 미사일을 한 5000발 이상, 5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비례해서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저 방공망이 뛰어나다 해도 앞전에 한번 그죠 둘이서 치고받고 했을 때 증명됐잖아요. 아이언돔 아니면 그죠 에로우 3, 다비즈 슬링, 뭐 아이언돔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방공망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방공망이 완벽해 자랑을 해왔는데 실제 뚫렸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방공망 하면 이스라엘이 그냥 가장 압권이었죠. 이스라엘은 전역이 완벽한 방어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어떤 적의 공격도 다 막아낸다. 에로우 3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자 개발한 어떤 시스템인데 우리한테는 사드. 우리는 그죠 사드라는 말에 익숙하죠. 뭐 중국과 사드 설치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사드 하면 익숙하고 이스라엘은 에로우 3 하면 이스라엘이 독자 개발한 사드 시스템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비즈 슬링 얘는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같은 거. 그죠? 요거는 유명하잖아요. 뉴스 보면 한 번씩 막 나오던데. 그 흔히 그죠? 다윗의 돌팔매 막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그 아이언 돔 뭐 이런 식으로 막 어떤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언돔 여기를 그 앞전에 그 이란이 어떻게 했어요? 모다구리에 장사 없다 그랬죠. 동시다발적으로 막 한 500발을 막 다 쏴버리니까 얘가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어. 결국은 그 방공망을 뚫고 여러 발이 확 공격을 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거예요. 한 500발만 발사하면 그 중에 한 10% 20%가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서 폭격을 해도 엄청난 피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란은 끝없이 미사일을 만들고 있어. 한 5,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한 방에 5,000발을 다 쏴버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을 방법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하다 해도 일방적으로 아무 피해 없이 완벽하게 승리한다. 그거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도 전면전에 붙으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선거가 눈앞에 있는데 그 미군이 가서 그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많은 피해를 낸다? 그러면 선거를 그냥 포기하는 건 똑같은 일이죠. 그럼 말처럼 그렇게 안 될 거다. 뭐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는 모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지켜봐야 아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질문을 하신 게요. 우리가 이 주식을 쭉 하다 보면 어떤 시총, 뭐 매출액, 이익, 막 이런 걸 거론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절대치냐? 이거는 좀 추상적이에요. 이거는 사람마다 평가 잣대가 다 틀려요. 각자의 어떤 신념, 기준, 뭐 잣대 이런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쁘다는 개념. 이쁘다는 개념은 어떤 게 이쁜 거예요? 아니면 잘생겼다는 개념? 어느 정도가 잘생긴 거예요? 눈이 뭐 가로 세로 몇 센치고 막 눈과 눈 사이는 얼마고 코는 뭐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막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거잖아요. 주식에서도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시가총액, 매출, 이익 이런 것들을 보는 관점은 다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제 기준에서 아닌 것은 나는 안 사. 이런 개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죠?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이 20조가 넘어요. 기술 수출, 뭐 로얄티 이래서 열심히 들죠. 근데 이 회사가 이익이 한 500억, 영업이익이 한 1,000억 나. 근데 매출액은 한 2,000억. 매출액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작아요. 너무 작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20조다.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는 기준이에요. 제 관점. 제가 보는 관점이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뭐 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시가총액이 20조까지 갔겠죠. 근데 저는 과해도 너무 과해. 알테오젠을 사겠다는 생각을 1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도 부족하고 기술 수출로 먹고 산다는 말은 결국 시간에 비례해서 얘는 그죠? 없어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끝없이 뭔가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나 없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판단이 그냥 제 기준인 거죠. 그러면 그 HLB 같은 거 제가 막 엄청나게 싫은 소리 많이 하죠. HLB가 얘네들은요 매출액이 한 600억 될라나? 600은 안 돼요. HLB가 뭐라 그랬어요? 뭐 약자라 그랬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것만 봐도 대충 유추가 된다. 근데 매출액이 600억이 안 돼. 매출액이 600억이 안 되는데 적자가 2천억 나. 그죠? 매출액에 압도하는 적자가 나죠. 그 돈 대체 어디다 다 쓰는데? 그건 뭔지는 모르겠어. 맨날 연구개발은 다 써. 그리고 맨날 유상증자하고. 근데 지금 이런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6조가 넘어요. 6조. 6조가 뭐야? 얼마 전에 7조에서 놀던 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도 없어. 매출액 600억. 이거는 그죠? 와, 참. 근데 적자가 2천억 나. 이런 회사가 시총이 6조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언젠가는 신약 개발하니까. 그런 논리죠. 그리고 대표적인 거요.
대표적인 게 이 회사는 그 진양곤 회장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 포함 8인이 주식수를 한 대주주 한 10%가 안 돼요. 이 말은요, 1인당 한 1% 정도 쥐고 있어. 1인당 1% 쥐고 있는데 이 HLB의 대주주야. 회장이야. 이게 가능해요? 얼마나 기가 차나요? 제 기준에서는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 잘못하면 뭐 명예훼손 고소 이럴 수도 있으니까 각자 찾아보세요. 이 진양곤 대주주, 이 사람의 그 과거 이력, 이 사람이 예전에 인수했던 회사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뭐 그런 거 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건 추상적이다. 어떻게 무조건 이렇게는 답을 못 해요. 어느 정도 매출액이 좋은지, 어느 기준이 좋은지, 거래량이 뭐 의미 있는 거래량이다,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추상적이다. 그죠? 각자 기준에 써보고 모든 기업마다 다 틀리다. 그 기준이. 이 회사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회사는 이 정도는 나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답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죠? 뭐 공식처럼 딱 배울 방법 없어요. 기업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 기업에 맞는 처방전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배가 아프다. 모든 환자들이 배가 아프면 무조건, 그죠? 빨간 약을 배꼽에 발라줘라. 이게 가능해요? 배가 아프도 다 배가 아픈, 그죠? 이유가 다 틀린 거예요. 왜 배가 아픈지 분석을 해가 찾아 들어가서 처방전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어떤 막연히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없다는 거죠. 매출액도요. 똑같이 얘가 매출액이 1000억에 100억 벌었어. 이 회사도 1000억에 100억 벌었어. 그럼 두 개는 동격이냐? 시장의 반응 어때요? 지금은 1000억에 매출액에 100억을 벌었는데 이 A라는 회사는 매출액이 3천억, 2천억, 1000억 이런 식으로 쭉쭉쭉 떨어지고 있어. 근데 이 회사는 100억, 500억, 1000억 우상향 올라가고 있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이 매출액 1000억에 이익 100억이 났어도 이 주식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 주식은 100억, 500억, 1000억 이런 회사는 주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거를 막연히 어떤 숫자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은 그 종목 하나하나를 다 뜯어봐야 돼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가면, 질문을 하신 거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나, 또 그것도 숙제인데, 그러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양통상, 이 삼양통상을 좋다, 나쁘다, 어떤 개념을 접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주식쟁이는 삼양통상 같은 주식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왜? 거래가 없으니까. 수급이 없으니까. 사면 탈출도 못해. 하루 처음대로 막 1000주, 2000주 거래돼. 이런 주식을 어떻게 사? 상식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제 눈에는 이런 주식이 너무너무 이뻐. 그게 추상적이죠. 주관적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걸 꼭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